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자한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16번째 시간으로 칼리포니아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리포니아. 연쇄살인마에 관한 책을 준비 중인 작가 커플과 그들과 함께 캘리포니아로의 여행을 떠나게 된 살인마 커플의 위험한 동성을 그린 범죄 스릴러 로드무비이다. 연쇄살인범의 살인동기에 관한 탐구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연쇄살인범의 악마적 본성과 잔인한 살인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한다. 적당한 계기와 동기부여만 있으면 누구라도 살인마가 될 수는 있지만 인간이 살인마와 다른 점은 죄를 지었다는 인식과 양심의 가책이라는 안전막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영화다. 동물적이고 거친 악마적 본성의 살인마를 연기하는 브래드 피트와 천진한 아이처럼 해맑은 여성을 연기하는 줄리엣 루이스의 백치미가 돋보인다.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빨간색 구두를 신은 여성이 걷는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뒤따르는 남자가 보이고 이내 여성은 지나가는 자동차를 세워 탑승한다. 차 속에서 자신을 태워준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여성의 얼굴과 함께 묵직한 돌덩이를 집어드는 남자의 모습이 교차된다. 차 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여성이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자동차 앞 유리창에 돌덩이가 떨어지고 파손된 자동차에서는 운전자가 피를 흘리며 기어나온다. 빗줄기를 맞으며 쓰러진 남자를 매섭게 바라보는 녀석의 이름은 얼리 그레이스다. 다음 화면에는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애인 아델에게 빨간색 구두를 선물하는 얼리와 그에게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아델이 보인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연쇄살인범에 관한 책을 준비하는 브라이언과 그의 애인인 캐리가 캘리포니아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서관에서 읽는 자료만으로는 실제 연쇄살인마들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생각한 브라이언은 살인작가인 애인 캐리와 함께 연쇄살인마들이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를 직접 방문해 그 속에서 느낀 생생한 살인 현장의 영감을 글로 써 애인 캐리가 찍는 사진과 함께 엮어 책으로 출간할 생각이다. 캘리포니아까지의 연쇄살인지역 탐방 여행을 계획한 브라이언은 모자라는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함께 떠날 파트너를 구한다. 때마침 브라이언이 붙여놓은 광고를 얼리가 보게 되면서 이들의 위험한 동생이 시작된다. 글을 쓰는 작가와 사진을 찍는 작가 커플 대 가석방 중인 백인 쓰레기와 백치 웨이트레스 아가씨. 서로 다른 완전히 상반된 두 커플이 함께 캘리포니아로 떠나는 일종의 로드무비다. 글을 쓰고 사진을 찍는 지식인 커플과 총기 소지죄로 감옥에 갔다가 가석방 중인 전과자와 웨이트리스 커플이라는 설정으로 극한 갈등 구도를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심리적 불안감과 잔악한 살인인간기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구성이다. 영화 도입부에서는 얼리와 아델이 어차피 어떠한 성격인지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이 그려지고 그들의 앞날을 암시라도 하는 듯한 몇몇 이미지가 화면 한편에 놓인다. 마찬가지로 브라이언과 캐리의 성격은 그들이 얼리 아델 커플을 바라보는 시선 등을 통해 얼핏 그려진다. 영화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 일단 전반부는 살인마에 관한 정보와 영감을 원하는 날짜와 직접 살인을 일삼는 무시무시한 사이코 연쇄살인마와 살인마를 같은 공간에 밀어넣고 그들이 서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관찰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서로 완벽하게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부류의 커플을 대조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기본 포맷으로 하는 셈이다. 그리고 후반부는 마침내 얼리의 정체를 알아챈 브라이언과 캐리 커플이 얼리의 폭력에 끌려다니는 과정을 그린다. 대체적으로 영화적인 재미에 있어서는 전반부가 훨씬 짜임새가 좋은 편이다.
살인마의 본성을 감추며 브라이언과 캐리를 속이는 얼리의 악마성이 언제쯤 튀어나오게 될지 얼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관찰하는 캐리와 그녀를 욕망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얼리 사이의 신경전은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지 궁금하게 하는 연출은 꽤나 긴장감이 있다. 한대의 문제점은 이러한 전반부의 전개가 후반부로 가면서 다소 느슨해진다는 것이다. 후반부란 미치광이 사이코가 인지를 붙잡고 돌아다니는 과정만이 자극적으로 그려질 뿐이다. 얼리는 사이코패스다. 살인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희생자에 대한 양심의 가책 또한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는 가석방 중인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캘리포니아라는 따뜻한 곳으로 도망칠 생각뿐이다. 오로지 그것만이 목표인 얼리는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해하고 또 집주인이 끼던 반지를 빼내 자신의 손가락에 끼우기도 한다. 여행의 동행자인 브라이언에게 부담해야 할 기름값을 내기 위해 주유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 남성을 살해하기도 하고 역시나 다른 주유소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일하는 직원을 살해한다. 그에게는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감정을 전혀 볼 수가 없다. 아델과 관계에서도 그러한 점이 엿보인다. 아델의 말에 의하면 얼리는 그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그녀가 담배와 술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섹스를 나누고 자신의 인형처럼 아델을 꾸민다. 얼리에게 있어 아델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물처럼 보인다. 이러한 얼리의 본능은 언제라도 다른 대체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얼리는 아델의 헤어스타일을 캐리처럼 꾸미고 캐리와 브라이언이 나누는 육체적 행위에 귀를 기울인다. 그는 동물적인 본능 딱 그것으로서만 존재하는 느낌이다. 반면에 아델은 아이와도 같은 순수하고 착한 이미지이다. 어린 시절에 3명의 불량배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녀는 강력한 힘을 가진 얼리가 항상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녀석의 행동에 절대적인 믿음을 보낸다. 하지만 그녀는 얼리가 인질로 잡은 할머니를 몰래 풀어주다가 얼리와 다툼을 벌이던 끝에 얼리에게 살해된다. 아델은 선인장에 집착한다. 그녀는 식당에서 조그만 선인장을 훔치기까지 하는데 그 이유는 선인장의 강인한 성질 때문이라고 한다. 물 한 번 주고 잊어버려도 살아있는 강인한 선인장. 그녀는 죽는 순간에서도 선인장의 주변에서 눈을 감는다. 영화의 도입부에서 얼리는 아델의 선인장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처박는다. 강인한 생명력의 선인장이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순간 아델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지 쉽게 예측이 가능해진다. 막다른 길을 의미하는 도로 표지판의 데드엔드가 화면에 놓이는 순간 아델과 얼리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는 뻔해진다. 얼리와 아델의 캐릭터가 명료하게 설명되는 것과는 달리 브라이언과 캐리의 캐릭터는 살짝 심심하다. 카르마라는 단어로 자신의 지적 우월감을 표출하는 자신의 흑백 누드 사진으로 예술가적인 흉내를 내는 캐리가 동물적인 본능의 얼리를 관찰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녀와 얼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던 영화가 갑자기 흐리멍텅하게 코스를 전환하면서부터 이야기는 맥이 빠진다. 마찬가지로 얼리의 폭력적인 성향에 관심을 보이며 그의 파괴적인 행동에 동요되는 것처럼 보이던 브라이언이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도 어정쩡하기만 하다. 살인을 저질러보지 못한 글쟁이의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성이라는 안전장치에 걸려 쉽게 포기되는 과정은 너무나도 심심하기만 하다. 아델을 죽이고 캐리를 그 대체물로 만들어 소유하려는 얼리가 네바다의 핵실험장에서 자신을 뒤쫓아온 브라이언의 총에 맞아 죽는 결말이다. 살인을 저질러보지 못한 글쟁이로 하여금 살인을 하게 만들어 그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살인마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엔딩인가 보다. 그 이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브라이언이 누구든지 살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후회를 하는 것, 죄를 지었다는 인식과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이다. 얼리에게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내레이션으로 후일담 비스무리하게 늘어놓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난다.
얼리가 왜 살인을 하는지, 살인을 할 때 어떤 느낌을 갖는지 궁금했던 브라이언은 정작 그의 살인 동기를 알지는 못한다. 연쇄살인마의 해결책은 연구와 치료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던 브라이언은 얼리를 만나고 난 후 연쇄살인범이 지닌 악마적 본성과 그들의 죄의식 없는 영혼에 대해 깨닫는다. 각각의 캐릭터에 대한 특징을 잘 나열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캐릭터 간의 상호 연계와 대립, 갈등 등의 구성이 너무나 단조롭지 않았나 싶다. 연쇄살인범인 얼리와 연쇄살인범에 대한 책을 쓰려는 브라이언 사이의 대칭 또는 동질성에 대한 탐구가 아쉽기만 하다. 떡진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날짐승의 비열한 웃음을 짓는 연쇄살인범을 잘 소화해낸 브래드 피트는 인상적이고 데이비드 듀코브니의 미적지근한 연기는 실망스럽다. 후반부로 갈수록 평범해지는 스릴러물이다. 1989년 TV 영화로 제작된 투 영 투 다이에서 만난 연인으로 발전한 브래드 피트와 줄리엣 루이스가 이 영화에서도 연인으로 동반 출연한다. 1993년까지 4년여 동안 열애하던 이들 커플은 이 영화 이후 결별하였다. 감독인 도미닉 세나는 이들이 커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캐스팅을 했다고 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